친구의 의미와 가치가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20대들 좀 만날 저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든요. 30대까지는 좀 그런 거 하여튼 지금 20대, 10대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처럼 우리의 세대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이 다 오래된 지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건 시간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뭔가를 만들어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가 나이 들어서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만들어 오는 그런 과정 때문에 말 그대로 친구가 된 거죠. 프렌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다르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친구라는 가치가, 특히 친구의 의미 자체가 변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친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40, 50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친구라고 하면 정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같이 함께 해주고, 그 힘들어도 같이 하고, 즐거워도 같이 하고, 서로 일 없을 때도 만나고, 일 있을 때도 만나고 하는 안으로 가족이 있다면 밖에는 친구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항상 매일 보지는 않아도 함께 한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함께 공유해서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라는 개념이 훨씬 강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의 친구였죠. 그래서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힘들어하면 눈치가 빠른 애들은 달래주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기쁜 일이면 한테 술 마시고, 슬픈 일도 하고 술 마시고, 괴로워도 가면 마셔주고 이랬는데, 지금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요즘 내가 관찰해 봤거든요. 20대, 10대들은 친구의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난. 그리고 친구 간에 나누는 어떤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 젊은 친구들의 말하는 우정의 가치는 무엇일까 물어보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보면 그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준이 완전히 많이 달라요.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필요 있어도 만나고, 필요 없어도 만나고, 내가 좀 시간을 낭비하더라도 만나고, 이래 했던 건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친구들 사이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계산을 하면서 만나는 친구가 되니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적응 안 되는 게, 애 키우신 분들은 한번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물어보고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친구라는 의미의 단어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친구라는 개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이 잘했다, 그 친구들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잖아요. 더 이제 개인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힘든 것도 본인이 알아서 버텨야 되고, 즐거운 것도 알아서 즐겨야 되고, 괴로워도 알아서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자유주의, 그리고 남하고 비교 안 하는 것 같으면 비교 더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는 내가 자랑하려고 명품 사고 이런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그건 관심 없는 세대였어요. 식구가 늘어나니까 큰 차를 산 거지. 우리 때만 해도 차 좋은 거 샀다고 자랑하면, 새끼 미친놈이야. 저런 새끼 보지 마. 이렇게 따돌림 했으니까. 롤렉스 샀다고 자랑하려면, 새끼 오지 마라. 새끼 할 일 없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니잖아. 그 자랑하면, 나도 살래. 이렇게 돼. 그거보다 무슨 다른 거죠. 그런 거부터. 우리는 자랑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가 자랑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것을 자랑을 대놓고 하는 게 미덕이 아니지만 요즘 아니잖아요. 자랑 못 하는 건 능력이 없어 그런 거고, 있으면 자랑을 다 하는 세대.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이 이거를 못 가지고 해서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내가 이것을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먼저 가지고 해서 내가 얻는 기쁨이 더 크다면 그걸 선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주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개인주의가 잘못되고 이제 거의 이기주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기주의. 거기다가 지금 20대들은 이걸 겪었대요. 겪었더라고요.
아마 82년생 김지영 그 애들 다 진짜 자손들이거든요. 자식들인데 다 희한하게 그렇던데 지금 10대 20대들에게 진짜 심한 거는 이념 갈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녀 갈등 정말 심해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정말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얘들은 나중에 결혼할 수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와 정말 남녀 간에 그러니까 이게 남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인정해요. 남자들이 좀 옛날부터 이래 가부장적으로 좀 이래가지고 여자 많이 괴롭히던 거 인정해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자도 갇히지 않은 거죠. 이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남녀들 간에 남자 여자 간에 뭐 친구도 있긴 했지만 남녀들 간에 이런 교류 문제 이것이 그냥 친구나 사람으로서의 교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겉으로 뭐 별로 문제 없는 것도 있지만 문제 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남녀 문제 그리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도 여자와 여자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주의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라고 이건 해야죠. 더 나아가서 잘못 나간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뭘 한다. 서로가 그랬으니까 서로 손해 보더라도 뭐 그냥 그래 했던 건데 그것이 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남보다가 아니고 그런 생각 안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급하게 빨리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저는 틀렸다고 하니 야 너가 틀렸어 그래 하지 마라고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래 봐요. 그 제가 얘기하면 꼰대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뭐 그래서 그냥 관찰을 하는 거죠. 여러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그래? 그래? 그러냐? 그래. 우리 때는 이런데 좀 많이 다르네. 근데 왜 그런 것 같아?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저 여러 군데서 듣거든요. 일부러 막 들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왜 그래야 되느냐? 어차피 저는 앞으로 또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세대는 진짜 앞으로는 진짜 좀 그랬어요 진짜. 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100살 간다. 중간에 사고로 죽는 거 아니면 너무 오래 진짜 오래 살 것 같아. 오래 살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뭐 80세대 정정한데. 내가 가는 헬스클럽에 80세 아저씨가 둘이 있거든요. 그 영감 둘이가. 또 내가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꼭 또 자꾸 말을 걸어. 나 운동만 하고 싶으면 자꾸 또 근처에 있으면 꼭 말을 걸어. 자꾸 말 걸어. 그러면서 자 80세예요. 80세인데 헬스클럽 와가지고 운동하고 있다니까. 내보다 더 오래 해요. 왜냐면 하여튼 거의 2시간 넘게 하는 거야. 어쨌든 엮기 들고 뭐 저거 막 천국의 계단 타고 다 해요. 얘네가 야, 정말 저래도 병 안 걸리겠다. 근데 실제로 그 나이 아이라도 많아요. 저는 헬스를 가는 시간이 다 막 그때그때 다르다 보니까 영감 할매들을 많이 봐요. 이게 자기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구나. 거기다가 의학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오래 살 건데. 그래서 저는 살면서 지금 10대, 20대들이 자라오면서 우리 계속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들과. 지금 우리나라 부딪힌 문제 하나 있잖아요. 어제 나왔더니 그 연금개혁 문제. 43%냐 어쩌나 이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희한하게 이번에 야당이 여당 편을 들어줘가지고 여당 한 거죠. 아마 그게 이재명이가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여당 편 여당 이거 하자 오케이 하자 다시 서로 1% 차인데 그래가지고 통과시켰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나중에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는 신세를 좀 져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들이 낸 걸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들과 저는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투영시켜 이야기하면 꼰대소리밖에 안 듣고 그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걸 물어보고 관찰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도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하면 방법은 그거잖아요.
매일같이 윗대 영감들한테서 돈을 벌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밑에 있는 젊은 세대한테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줄고 있어, 이렇게. 줄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수입을 벌어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걔들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죠. 또 그들 알아야 그들 생각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을 했는데, 친구라는 의미가 달라지구나. 그럼 친구라는 의미가 달라지고, 지금 회사도 그렇잖아요. 자기 워라밸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면서, 니들은 뭐 어디 희생하지 않으니, 뭐 하지 않을리.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산업 전체 생산량도 떨어지고, 산업 전체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저희가 돈을 적게 주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는 많이 받길 원하고, 뭐를 합니까? 뭐 아무리 해봐야. 받아갔으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가진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제 친구들은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럼 이 괴리감이 생기는데, 이 괴리감 속에서 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고쳐질지는 의문이에요. 아주 뭐, 그렇잖아요. 다시 고쳐진다는 보장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네들이 앞으로 친구라는 개념조차 이렇게 바뀌는데, 공동체라는 개념,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개념, 아니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대하는 사람에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친구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기존의 개념과 다른 형태로 변해간다면, 이 친구들이 자랐을 때 친구뿐만이 아닌 모여 사는 사회의 각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도 어떻게 변해. 지금 10대들이 시대가 지나가고 더 줄어들어서, 이제 지금 10대 미만일 때는 10대가 되고 20대가 됐을 때, 저는 뭐 70, 80 될 거고, 그때는 얘들이 어떨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전통의 가치관이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이거 지금은 이 10년 단위는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MZ 세대를 하지 마라 하잖아요. 자기는 그 아이라고. 젠지 저 세대는 저렇게 나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접근했는데, 친구라는 개념조차 바뀌어 있다. 그러면 지금 더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급격한 세대 변화도 걱정되고, 그리고 이네들이 너무 자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해요, 진짜. 시간이 지났을 때.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이 느슨해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잃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사회 전반적으로 힘을 잃거든요. 사회 전반적으로 힘을 잃고 활력이 없어지면 제일 타격받는 게 사회 경제입니다. 사람의 소비심리는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의 그 감정 상태거든요. 불안하고 이러면 소비 줄어들어요.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래서 자본주의가 다른 주의로 변하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요즘에 보기 쉬운 게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댓글 주시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그 이야기 한번 먼저 해야 되겠다. 연애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이거 얼마 전에 내가 보다 놀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뭐냐, K-팝은 갈수록 왜 노출에 관대한가? 아니면 왜 관대해지게 되어야 하는가? 관대해지게 되었는가? 제가 이제 사진에 올려놨죠. 제니 이번에 한 거. 그래서 처음 보고 놀랬거든요. 이거 사진 보고. 사진 보면, 뭐지? 내 잘못 봤는 줄 알았어, 처음에. 저 팬티 안 입었구나. 제니가. 제니가 위에 브레이크 안 하고 했던 거는 이렇게 땀 흘리고 물 일부러 못 묻히면서 이게 사진 보면 나와요. 그냥 가슴이 유도가 다 노출되도록 다 나와요. 이렇게. 걔는 원래 가슴도 작았는데 다 나와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보통 우리가 그 뭐야 저 뭐지 여자 아이돌들은 속바지 같은 거 입잖아요, 그죠? 속바지를 입는 이유는 속 팬티를 못 입으니까 팬티 입으면 안 되니까 속바지 같은 거 입어가지고 이제 그 아랫도리를 좀 사타구니는 보호하고 이래 그뭐 몰카나 이런 거 방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올리는 거 사진 한번 봐보세요.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보통 뭐 그냥 저희들 쓰는 용어로 이해하기 쉽게 보통 조개 모양 아니면 도끼 자국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그냥 그대로 쫙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팬티 안 입었다는 건 편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일부러 지금 그 속바지를 일부러 그렇게 입어가지고 우리 눈에 내 눈에도 거의 민망할 정도로 아 나 저거 보고 좀 과하다 너무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왜? 근데 사실 저게 의도적으로 어느 때부터였나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제가 걸그룹 다 잘 못 외우니까 옛날 소녀시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일본 가서 공연하면 저런 옷을 입더라고. 그래갖고 일본에서 뭐 그래 찍히고 이랬는데 한국에서 안 입었는데 한국에서 입더라고. 근데 제니가 옛날부터 노출이 심하고 뭐 저런 거 노출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그 아이브인가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을 또 뭐 무슨 막 그룹 많잖아요. 옷 보면 그런 것들 많거든요. 카리나 같은 그런 애들은 막 가슴에다 뭐 이만큼 넣어가지고 가슴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걔가 그렇게 큰 가슴이 큰 애가 아닌데 막 크게 하고 일부러 막 그래 하고 남자들도 춤 그런 거 많이 추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노출에 할까 생각해봤는데 제니는 노출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케이팝이 의 대표적 주자가 쟤도 그렇고 리사는 블랙핑크 출신이지만 걔는 노출 심하게 했던데 걔는 그 뭐더라 무슨 쇼 있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그 원래 근데 그거는 뭐 워낙 야하게 다 나오니까 옛날부터 그걸로 유명했으니까. 근데 걔는 뭐 한국 애가 아니니까 태국 애니까 넘어간다 치도 왜 저럴까 봤는데 두 가지가 생각되더라고요. 1. 제니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애잖아요. 그리고 블랙핑크라는 그 그룹에 있을 때 막 자기가 그걸 알렸던 건데 사실은 개인 파워로는 지금 약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했던 로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잘 만들어내니까 나도 노래 알고 이제 아파트 369 369 게임하고 똑같은 거니까. 예, 그걸 알고 있는데 여자 가수들이 항상 섹시 컨셉 언제 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기 떨어졌을 때. 인기 떨어져 뭔가 해야 될 때. 유리도 옛날에 그랬고, 엄정화도 그렇고, 마돈나도 그렇고, 마돈나 처음부터 섹시 컨셉가 나왔다가 뜨고 나서 처지니까 나중에 또 벗고 나왔거든요. 여자들이 섹시 컨셉으로 여자 가수들이나 연예인이 섹시 컨셉 나올 때는, 지금 내가 뭔가 내리막길을 하고 있으니까 자극을 줘야 된다. 근데 할 게 없잖아요. 노래를 정말 멋지게 잘한다든지 하는 거. 원래 노래로 뜨는 애들이 아니니까 춤은 아무리 추봐야 사실은 별 춤이 있습니까? 어필할 게 없잖아요. 제일 쉬운 거 몸 보여주는 거지. 몸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결국은 쉽게 몸으로 승부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니 같은 경우는 노출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경우. 그는 개인적인 성향이죠. 노출증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사진 그렇게 찍히는 애들 있잖아요. 실수인데 이러면서. 누가 봐도 저건 실수 아닌 거 아닌데 SNS에서 막 흘리고 하는 것처럼. 선천적인, 다른 애가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 중에 하나가. 오빠, 그거는 아니고, 제니는 원래, 제니 국적이 뉴질랜드라는 거, 저런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뉴질랜드 살았다 하더니 한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난 쟤는 영어 들어볼 일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성격이 원래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근데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끼가 많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저런 식으로 노출이 많아지는데, 근데 젊은 애들도 노출 많이 시키잖아요. 뭐, 그때, 쟤도 누구지? 뉴진스 이런 애들도 막 희한하게 노출시키고 하던데, 제 눈에 볼 때는 그게 노출이 과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과하게 시키는 게, 케이팝 전체에서, 이제, 사실 케이팝도 이제는 뭐, 정점 찍고 이제 내려올 시점이죠. 왜냐면, 이제, 멋지게 춤추고 뭐 전개 뭐 멋진 안무하고 이게 그것도 뭐 오래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지겨울 때 됐어요. 뭐 이제는 BTS도 하도 뭐 반하니까 아직도 BTS고 그 뒤에 나온 애들 해봐야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으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점을 이제 K-팝도 정점을 찍고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이 물결도 점점 꺼져가는 물결이다.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이것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K-팝도 떨어져 가고 산업 기반도 떨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나오는데 제니나 이런 사람들 그는 뭡니까 지명도가 크잖아요. 저런 애들이 저렇게 노출을 많이 하면 전체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탈 수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본 거죠. 도대체 왜 저렇게 노출을 하지? 왜 노출을 하지? 제니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인기가 떨어지고 K-팝이 이제는 옛날처럼 뭐 춤이나 노래로 승부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구나. 새로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한계에 부딪혀서 결국은 제일 쉽게 생각하는 거 노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노출하니까. 그럼 저럴 것 같으면 많이 빨아먹고 나오든지. 웃기잖아요. 옷 입고 있는데 안에 가슴이 저 꼭지까지 다 비쳐요. 근데 그거는 음란한 게 아니래. 근데 옷도 벗고 나오면 음란. 다 보이잖아, 근데. 다 보이잖아. 뭐가 차이지? 옷을 입고 있는데 물에 적셔져가 싹 다 보이는데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되고. 벗고 나오면 잡혀가고. 안 되고. 무슨 논리지? 공연장에서 벗으면 노출죄로 잡혀가고 영화에서 벗으면 안 잡혀가고 같이 다 보는 건데 무슨 이 근거 논리가 뭔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영화에도 노출 안 해야지. 아니 영화에서 노출해야 되고 공연장에서 노출하면 안 되고 뭐지? 나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출이 뭐 저런 노출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와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뭐 좀 그래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없는 우리들이. 그래서 K-팝이 저런 걸로 이슈가 되고 저런 걸로 자꾸 알려진다고 하는 게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구나. 사실 됐죠. 화보는 11홍이라고 벌써 한 20년 넘게 달려왔잖아요. 저는 그 BTS하고 블랙핑크로 정점을 찍었다 생각해요. 그 뒤로 그만큼 파괴력이 있는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뉴진스가 나와서 하긴 했는데, 그거는 나오자마자 지금 사라질 판에 있고, 엉뚱하게 욕심 부려가지고, 미니진 같은 이상한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걔들 철없는 거죠. 근데 걔들한테 철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할 때부터 10대 때부터 10대 이전부터 오로지 그런 세상에 빠져 있는데 20대 20살 되기 전에 1년에 정상 50억씩 받아가지고 정신이 있겠습니까 걔들이. 어쨌든 제니 그 사건도 아니죠. 그냥 보도되는 그 사진만 보고는 좀 씁쓸한 게 K-팝도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내리막 슬슬 내려가고 있구나. 그럼 다음은 누가 나올까 생각해봤는데 다음은 다음 어디가 나올까요? 중국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기대가 됩니다. 걱정까지는 할 거 없어요. 다른 건 뭐가 나도 나가겠죠. 어디서 뭔가 준비하고 있겠죠. K-팝도 될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저는 BTS가 유명하다는 것도 잘 뒤늦게 알았는데 우리 세대가 그런 걸 좋아하는 세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니 사진 보고 그거 많이 느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자, 연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연애 중. 그렇다면 어디까지 함께 공유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연애하는 사람의 연애를 하거나 부부 간에도 서로 간에 어디까지 뭐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느냐,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뭘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부분. 감정적인 부분들에서 물리적인 부분들까지 어디까지 함께 공유해야 되느냐. 이거 왜 생각해 봤냐면, 요즘 그 82년생 김지영 요 세대부터 걔들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혼할 때, 아니면 연애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남자한테 희생을 많이 하고, 남자한테 해주는 게 많은데, 우리도 해주는 게 많은데, 너는 해주는 게 왜 없냐? 뭐지? 이런 거죠. 내가 그때 제일 그랬던 거, 우리 애도 낳아주는데, 애도 낳아준다고? 그 말 웃기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걔들이 요구한 건 많아요. 남자들은 당연히 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 데려오려면 집은 있어야지. 이런 거죠. 그다 새로운 아파트는 있어야지. 내가 속으로, 미쳤냐. 내가, 니 정도 되면 단칸방에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까지 올라오지만, 차마 하면 안 되죠, 제가.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그 말 하면 큰일 나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30대, 40대 밑에 80년생들이니까 얘네들 연애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좀 우리보다 20년 정도 차이 나는데 많이 다르구나. 10몇 년, 20년 차이 진짜 많이 다르구나 느끼거든요. 82년생 김정희 같은 경우 우리보다 13살 차이니까 뭐 딱 한 세대잖아. 10년 약간 그 밑인데. 그래서 얘들은 왜 이럴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얘들은 왜 이럴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연애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보통 그렇거든요. 과거에 뭐 누구를 만났고 이런 거 사실은 뭐 그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감정도 지우고 기억도 지우려고 하고 감동도 지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다 지우고 흔적 있으면 다 지우고 뭐 하고 해요. 근데 뭐 SNS 같은 거 뭐 옛날까지 너무 찾지도 못하니까 내가 그냥 뭐 넘어가는 거고. 저는 사실 SNS에 뭐 누굴 사귀거나 만나도 원래 여자들은 사진 올리는 거 싫어하는 데다가 저는 제 사진 올리는 건 좋아하지만 남의 사진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내 SNS에. 내 사진이 중요하지. 근데 이런 감정적인 것들도 안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럼 비밀로 하든지가 아니고 그걸 대놓고 공개하면서 너도 알아라. 내가 이런 게 있어 너도 알아라. 그 다음 웃긴 거는 니도 알려줘.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50을 알려줬으니까 너도 50을 알려줘.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이상한 거라더라고.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논리지? 왜? 어디까지 그러니까 문제는 선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공개해서 나 옛날에 남자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래 했으니까 야 다 얘기했으니까 오빠 너도 이야기해. 어? 왜? 아니 이거 지금 듣고 싶다 했나? 듣고 싶다 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해놓고 너도 이야기해달라. 무슨 논리지요? 이상하던데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82년생 밑으로 90년에 내려가니까 더 심하더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잘 말 안 해요. 예의상. 그거는 다 지워버리고, 진짜 머릿속에서 지우고,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까먹어버리고, 여기에 몰두하니까 되게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마누라 생일도 잊어버리고, 기념도 잊어버리는 게 남자들이거든요. 그때 욕도 들어먹지만, 진짜 그래. 마누라 생일, 당연히 잊어버리지. 장모님 생일은 원래 기억 못해. 장모 장인 기억하는 사람 잘 없어요. 생일. 지 생일도 잊어버리고, 지 생일도 잊어버리고. 그거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 좀 정이 잘 안 돼요.
뭐 정할 필요는 없지만 정이 잘 안 되는데 본인이 솔직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얘기해서 너도 이야기하라는 거는 공산주의 방식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왜 과거를 두서시 가지고 과거로 난 떳떳하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됐어 그럼 네 과거도 말해 떳떳하지 아니 말하기 싫은데 왜 숨기냐 왜 숨기냐 뭐 말 못하는 나가 있냐 아니 말 못하고 말하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제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 중에 마음에 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서 헤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다가도 뭐가 안 맞아서 헤어진 경우도 있지만 정말 내가 싫어서 헤어진 사람도 있어. 그것까지 내가 왜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해내는 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뭔가 하나의 또 다른 강요의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함께 공유하자가 서로 긍정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뭐 함께 공유하고 뭐 고쳐 나가고 하나 이게 아니고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해라. 좋아, 네 하는 건 좋은데 왜 그것까지 나도 해라고 강요를 하냐는 거지. 근데 그걸 강요라고 안 하는 거지. 그게 강요가 아니고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공산주의가 아니면 뭐냐고. 근데 안 받아 그걸 이해를 안 하더라니까. 아니지, 나도 했는데 너도 해야지. 근데 이거 해라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 네가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 아니지 일방적인 게 아니고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말이 안 돼.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된다 이 논리를 들어가니까 내가 먼저 양심선언 했는데 네가 안 하는 건 네 양심이 꺼리키는 거 아니냐 아니 난 하기 싫다고 왜 하기 싫다는 거지 아니 난 네 거 처음부터 듣고 싶은 생각 없어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해라 무슨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지 개인주의, 자기들은 개인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죠. 왜? 지도 궁금했잖아요. 궁금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과거가 왜 궁금하냐고. 그 과거를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일부러 숨기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성격상 말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말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솔직하다고 하는 그런 거로 남에게 강요하는 뭐 지보고 했으면 더 난리 났을걸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이야기해봐. 딱 자기 지킬 거 지켜. 자, 그거는 안 할래.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취사 선택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함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궁금증, 자기 감정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한 것을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의 과거나 너의 감정, 너의 속에 있는 게 궁금한데, 그냥 말하면 말 안 할 거니까 내가 먼저 던져놓을게. 나는 이걸 까발려도 괜찮은 부분만 까발리는 거야. 근데 그걸 까발리니까 너도 까발리라. 이게 바로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야. 이 이기주의가 많이는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의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SNS가 나온 것도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SNS가 나오고 나서부터, 제일 심해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치심이라서 감출 줄 알아야 되고 조금 숨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숨기지 않고 나 집에 돈이 없어 못 샀어 어쩔래 아이씨 난 짜증나 열받아 너 새끼들 욕하고 이런 거 수치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자신감만 이상하게 심어져주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치심도 모르고 교만함도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예요. 감정의 기복 상태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뭔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인데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고 교육의 시발점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가정교육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아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세상에 나갈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합니다. 학교를 가죠.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충분히 스파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는 거죠. 학교라는 이 과정에서 거치지 않고 사회에 나가버리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중퇴하면 꼭 사회적으로 사실 부정자가 되잖아요.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일을 하면 상관없는데 본인의 개인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회사 오너가 됐다 하더라도 독불장군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다른 이기주의의 형태로 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함을 빙자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사실은 남의 감정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만 자신의 감정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남의 감정도 소중하게 만져줘야 되고 자신의 감정도 소중하게 만져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치심이 필요한 거고 수치심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수치심을 공자님이 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 때문에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 거고 교만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때문에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 거고 매정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행동을 자제해야 되는 거고 의협심을 가지지 못하고 불의함을 보고 참지 못함을 스스로가 긍휼히 여겨서 스스로가 그런 거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자중하고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감정도 잘 모르고 남의 감정도 잘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 근데 이게 우리 때도 있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가정에서 불화하면 자란 사람, 형제 간의 어떤 뭐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이런 애들이 꼭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모임에 한 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 모임하고 하면 이 형이 나중에 듣고 알았어요. 한 보면 음식 먹잖아요. 음식 먹으러 같이 다 안 먹고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챙겨가지고 이러놓고 막 이야기하면 상 밑에 놔놓고 계속 먹는 거. 그러니까 뭐 맛있는 게 막 차려갖고 숨겨놓고 먹는 거야. 왜 저러지? 나중에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위에 형들이 많은데 항상 나는 그 위에 형 둘이 봤거든요. 덩치도 또 그거 다 뺏기고 하다 보니까 습성이 된 거예요. 자기도 그 습관이 있는 걸 잘 몰랐대. 우리 이야기하면서 알았는데 일단 빨리 뭐 있으면 좋은 걸 빨리 챙겨갖고 빨리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 거야. 그리고 쌓아놓고 막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막 상 밑에 이래면 의자 밑에 있다가 뭐 꺼내 먹어요. 아니 다 먹고 이야기하는 와중에 또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느끼거든. 우리 때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였는데 이것이 확장해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기주의가 지금은 대다수가 너무 많이 확장됐다. 그래서 문제라고 느끼는 겁니다. 요즘엔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82년생 지영이 엄마 세대 있잖아요. 82년생 김지영 씨 세대. 그 나이대에 남녀들이 만나서 하다 보니까 여자들은 패밀리가 처음 했던 데고 또 남자도 동자한 애들 그 세대들이 만나서 난 애들이 이상한 형태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고 이상한 형태의 감정도 보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어떻게 다스릴 줄 몰라요. 감정을 다스린다 하면 이상하고 감정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안 됐어요.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도와들고자 하는 채널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냐가 이 채널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니까 그런 건데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연애를 할 때도 이래 드러나는데 연애 이외에 다 드러날 거잖아요. 사회생활에 이런 데서. 이런 게 드라마 같은 데서 요즘 세대 나는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 드라마는 내용이 뭐 이상하다 이런 걸 해봐요. 그래서 저 유튜브 같은 거 옛날 거좀 요새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황당한 드라마도 많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이 느끼고 또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서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앞으로 좀 문제가 많이 되겠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네. 이기주의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기주의가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소중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소중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감정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배우고 부모로부터 배우지 않고 학교로도 배우지 않고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